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광주 빛고일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자국 노동자의 지게차 결박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를 찾아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주요 상업지역마다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이 모여들지 않으면서 골목 경제도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최근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살펴봤습니다.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산업 시찰을 위한 사전 답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주의 주요 상업지역마다 공실 문제가 계속되면서 거리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상가도 텅 빈 곳이 많지만 한 번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살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길게 뻗은 금남로 양옆으로 6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금융 분야 등 크고 작은 업체들이 자리 잡았는데 자세히 보니 임대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금남로와 충장로의 사무용 건물, 즉 오피스 공실률은 45%로 절반가량 비어있는 수준입니다.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창업할 사람도 안 하고 막 그러죠. 다 망설이고. 바로 옆 충장로의 상권 침체는 여전합니다. 금남로 오피스의 사용 인구마저 줄어드는 등 공실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충장로 1, 2, 3가 건물주들을 설득을 해서 한 70% 정도는 2분의 1로 반값 임대료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실이 많거든요. 심각합니다. 전남대 주변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후문 대로변에 따라 걸으면 임대 표시가 붙은 상가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을 연 상가가 거의 없는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3층 이상,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을 중대형 상가로 보는데 전남대 인근 공실률은 약 40%입니다. 신흥 상업지역인 첨단 1지구는 어떨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다시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너지타워를 중심으로 한 일명 시리단길로 불리는 주요 상권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만들어놨던 건물들이 운영이 된 곳은 세입자가 나가고 이제 무분별하게 상권이 이루어지고 시너지는 손 들어불고. 코로나 이후 계속된 부채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이 상업지역 공실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각 상권별 특성을 이해한 지원 정책이 부재한 것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은 여전히 뜨겁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전남 진도에서만 폭염주의보가, 그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우리 지역 오늘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가량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진 않겠지만 갑작스럽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출근길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에서 3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청년문화복지카드가 지난 202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대상 청년들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사업 대상 청년 연령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 청년문화복지카드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전남 지역 청년들에게 연간 25만 원 범위에서
문화공연 관람이나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610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대상 청년도 사업 첫 해 만 21세였던 것이 지난 2023년 만 19세로 하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지원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인원은 지원금이 상향된 지난해 9만 8천여 명으로 한 해 전 10만 6천여 명보다 7,2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원 대상 인원은 11만 3,750명으로 같았지만 집행액은 93%에서 87%로 6%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홍보 부족과 2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 미충족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요인들을 보고 올해에는 그 신청자가 신청을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기본법에 적시된 청년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이고 전남 청년기본조례에 제시된 청년 연령도 만 18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의 청년기본법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내년도에 그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7월 말 기준 만 20세에서 39세 인구가 33만 2,699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무려 5,6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청년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과 21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추모식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이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역경의 시기를 담은 연극 지도자 김대중이 처음으로 공연됩니다. 오는 21일에는 김 전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며 이희호 여사와 나눴던 옥중서신이 낭독되고 민주 평화를 주제로 한 추모 음악제도 열립니다. 높은 습도와 폭염으로 여름철 선박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 위 선박 화재는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밤바다 위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접근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5분 여수시 신북항 해상정박지에서 석유제품 운반선과 용달선에 불이 났습니다. 펑하는 큰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오르면서 목격자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불로 배에 탄 1명이 숨졌고 2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운반선 안에는 유해 화학물질 2,500톤과 연료유 100톤이 적재돼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다 위 선박 화재는 높은 습도와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해해경청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난 선박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174건 가운데 8월에만 25건이 집중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실에 연결된 전선에서 시작된 전기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선박 화재는 고립된 공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연료가 바다로 유출되면 대규모 해양 오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화재 예방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선주분들이나 이제 선원분들께서는 전기 설비를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취급하시는 인화물질을 관리하시는데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면. 한편 해경은 여수시 신북항 선박 화재에 대한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10년간 40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신경통증 등을 호소하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1번 입원하고도 침술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점과 외출과 무단 외박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과잉 입원 치료로 판단했습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자국 노동자의 지게차 결박 피해가 발생한 전남 나주를 찾아 유감을 표명하고 이주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사비트리 파나보케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어제 나주시장과 전남도 인구정책 이민국장 등과 만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나주시가 적극적인 인권 존중 의지를 갖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3%를 차지하는 스리랑카인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한 외교단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와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당, 병원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만 100건 넘게 발생했는데 경찰은 구매 대납을 요구하는 공통수법을 쓰는 만큼 절대 선입금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 이달 초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포의 한 병원 내과 과장인데 이틀 뒤에 회식을 하고 싶다면서 13인분을 예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다시 전화를 걸어 회식 때 마실 와인을 대신 구입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와인 매매는 사업자끼리만 가능하고 본인은 일하고 있어 외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사업자라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나한테 전화가 명함을 주면서 사장님이 구입해달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죠. 연락해보니 와인이 워낙 고가라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해 350만 원씩 3병, 총 1,0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돼도 병원 직원들과 주문한 와인은 도착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 두절돼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전에 병원에 연락해 해당 과장이 있는지도 확인했고 와인 가게에서도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실제로 내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했죠. 올해 전남에서 신고된 노쇼 사기는 모두 128건, 피해액만 18억 5,100만 원에 이릅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수사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나타난 범인들은 주로 동남아 쪽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폴 등 협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범행 수법과 예방법 등을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협회에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단체 예약 접수 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 소속 직원은 물론 예약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품 구입을 대신 해달라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라고 판단하고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당국이 전담 대응기구를 가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전국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 감시를 한 결과 5주 전 101명이었던 코로나19 환자가 최근에는 220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전국 지자체는 방역 물품을 긴급 확보해 배부하고 모니터링 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있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된 가운데 지자체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광주시와 남구는 SRF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울을 불러 피해 지역 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악취 피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제 가동 중지 명령을 포함해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운영업체 측은 SRF 가동을 일정 기간 멈추고 시설을 보수해 악취를 개선하는 등 전문 컨설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스가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실제로는 경주에서 오는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시찰을 위한 사전 답사가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울산문화방송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세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뒤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모습도 보입니다. 방문단은 현대중공업의 상선 건조 현장을 찾아 실제 선박의 건조 작업을 살펴본 뒤 특수선 야드로 이동해 안벽에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현대중공업이 국내외 귀빈을 모시고 행사를 여는 장소인 영빈관도 방문했는데 에이펙 기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울산을 방문해서 현대중공업을 돌아보고 그래서 미국의 조선산업에 우리 울산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 각국 대사관을 방문해 울산의 조선업과 산업 관광을 알려온 울산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가져다 줄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돼 있는 만큼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정상의 방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이제 70일.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현장 방문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전국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새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새만금 SK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송전선로 구축이 발목을 잡았는데 1,000억 원대 창업 클러스터 투자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지방에서의 AI 데이터 센터 조성에 대해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이곳 지방 울산에 데이터 대규모 센터가 마련해진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입니다. 사실 지방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전북이 선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새만금의 2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과 창업 클러스터 1,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힌 겁니다. 아직은 비어있는 넓은 땅들을 보면서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변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센터는 물론 창업 클러스터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SK는 투자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200메가와트 발전권을 얻었는데 개통 연결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모든 투자 계획이 멈춘 겁니다. 진통 끝에 송전선로 사업은 설치 비용을 분담할 발전 사업자들이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이번에는 창업 클러스터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송전선로 문제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SK 측이 창업 클러스터 투자에 난색을 표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존 착공 계획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딜레이 되면서 창업 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막연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창업 클러스터 사업을 대신할 대체 투자를 SK 측에 요구하고 협의 중입니다. 실무진에서 또 저도 포함해서 지금 SK 측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시간이 허비됐던 만큼 사업을 본궤도에 오르게 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대체 투자를 서둘러 매듭짓고 당초 2029년으로 제시됐던 데이터 센터 조성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폭염과 가뭄 등으로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 생육부진과 무름병 등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고랭지에서 더위에 잘 견디는 신품종과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 재배가 시작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부슬비가 내리는 밭에 동그랗게 잎을 벌린 어린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더위에 강한 신품종 하라듀인데 지난달 20일 해발고도 410m 준고랭지 지역에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 폭염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재배에 나선 겁니다. 고랭지보다 더운 준고랭지를 골라 폭염에 견디는 신기술과 신품종을 적용하는 중인데 비교를 위해 기존 고랭지 배추 품종도 함께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온성 필름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낮추고 미세살수를 이용해서 관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그 지상부 생육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참여 농가에서는 온도를 낮추는 저온성 필름 효과에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더 높이 올라가야 했던 여름 배추 농사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이렇게 한 36도 정도 기온이 올라갔을 때 밑에 손을 넣어보면 50도, 60도 올라갑니다. 배추를 어린 모를 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타버려요. 그 정도인데 저희가 여기에 심었을 때 배추가 하나도 안 시들었어요. 신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작은 소형 배추지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속이 들고 자라는 결구 시기에 더위를 훨씬 잘 견딥니다. 수확 직전인 배추 속이 물러져 썩어버리는 무름병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사업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 고랭지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온성 필름은 기존 필름보다 5배가량 비싸 시설, 자재 등 농가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하고 정상, 그다음에 양구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전북의 남원하고 무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결과들이 입증이 되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정부는 9월쯤 신품종 배추를 수확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전량 사들이고 김치 제조업체와 연계해 판로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극한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가 농사를 망치고 밥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여름 배추 시범 재배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광주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을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풍암호수는 광주시 소유의 도심공원으로 광주시는 최근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공공부지 확보 지자체에 유리하게 개정됨에 따라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조례 제정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에는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도 열립니다. 깨끗한 흙의 가치를 알리는 2025 흙살리기 박람회가 다음 달 19일부터 사흘 동안 구례 지리산 역사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흙살리기 박람회는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는 주제로 깨끗한 흙의 가치를 알리고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구례구는 올해도 유례없는 더위와 폭우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박람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은 역시나 뜨겁겠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진도 지역에서만 폭염주의보가, 그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전남 구례와 광양에서는 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번 주도 소나기 소식만 들어있는 가운데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